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재우 선생님입니다. 자, 저번 시간까지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을 잘 기억하고 계시겠죠? 자, 전체적인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어떤 유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다 둘러싸여 있는 경우는 무한대를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하이퍼볼릭 함수라는 걸 가져와서 문제를 해석한다고 했고요. 자, 어느 정도의 어떤 변수가 어떻게 변하는 부분에 따라서 우리는 전반적으로 그쪽 방면의 변수에 따라서 우리는 어떤 다른 쪽이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가 변수 지정을 해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두 변수짜리인지 세 변수짜리인지에 대한 부분을 판단하는 거라 했습니다. 하나짜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죠. 하나짜리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계산하면 되는데 뭐 그런 문제 자체는 별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는 두 개 이상에 대한 부분을 보는데요. 지금까지 한 것은 사실상 직각 좌표계에 대해서는 아주 잘 나오고요. 그래서 직각 좌표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제 풀어볼 때 아주 쉽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보는 어떤 지구라든지 도형 어떤 구체를 따지는, 그러니까 구에 대한 대칭성을 가지고 우리가 전기장이나 전위 이런 것도 따지잖아요. 만약에 구체가 나오게 되면 이런 경우는 직각좌표계로 설명하는 것이 매우 이렇게 곤란하고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구체에 대한 부분이 나온다면 당연히 구면좌표계를 가져오는 게 맞겠죠. 그래서 우리가 R하고 세타 파이라고 하는 형태로 표현하고, 그런 약속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래서 R 세타 파인데 이제 DR과 D 세타 D 파이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 라플라스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을 풀어봐야 되겠죠. 당연히 경계값이니까 보통은 이 도체 구를 가져왔을 때 구 내부가 일정한 전위를 갖는다라고 하는 형태와 바로 그 면에서는 어떻게 된다, 접지를 시켜서 V를 제로로 만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본다라고 하면 당연히 구좌표계에서의 라플라스 방정식을 먼저 쓸 줄 알아야 되겠죠. 자, 그 내용들을 먼저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떻게 씁니까? FGH라고 표현하면, 자, 라플라스에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방정식을 써야 되는데 V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R 세타 파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V라고 하는 녀석이 XYZ라고 표현된 것이 아니고요. 이 녀석이 뭐라고요? V의 R에다가 세타에다가 파이로 구성된 녀석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을 가지고 변수 분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당연히 라플라스 방정식의 모양 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실제로는 F 얼마 GH 분의 1에, 자,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얼마입니까? U에다가 이제 F가 되는 거니까 F에다가 얼마 GH가 되고, 자,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U라고 하는 녀석이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플러스에다가요. 자, 이제 뭐 이건 다 암기를 하고 있는 식이죠. 플러스에다가 라운드에다 라운드 V가 되고, V니까 G에 해당하는 부분 G분의 얼마 FH가 되겠고, 여기다가 라운드에 라운드 V라고 하는 녀석이 될 것이고, 플러스 라운드에다 라운드 W라고 하는 녀석을 쓰고, 이 W에 해당하는 게 H니까 H분의 얼마 된다고 FG가 되고요. 자, 그리고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W라고 해서 우리는 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라플라스 방정식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진 녀석이 0이다라고 하는 걸 써야 된다. 자, 그래서 이 모양을 갖춰서 일단 모양을 한번 써본다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FGH에 대한 부분은 다들 알고 있으니까 한번 써보면, F는 얼마요? 1이고요. G라고 하는 것은 얼마? R이 되겠고, 그 다음에 H라고 하는 것은 R sin 세타라고 하는 것까지 우리는 알 겁니다. 맞죠? 그래서 이걸 포인트로 가지고 우리가 한쪽에 대해서 한번 쭉 써본다면요, 다음 같은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거 보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 그래서 선생님이 약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FGH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 요 라인 자체가 어떻게 된다? FGH는 항상 뭐가 된다고요? R제곱 사인 세타는 언제나 있고, 해서 외워버립시다. 근데 외우는 게 힘든 학생들은 요걸, 이게 더 외우는 게 어렵다고요? 근데 뭐 이거 하나로 나머지 다 되니까 그냥 이거 하나를 그냥 메인으로 기억하면 되겠죠? 라운드에다 라운드 R 되고, F분의 GH가 되니까 여기 얼마? R제곱 사인 세타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바로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R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고, 플러스의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세타가 되고요. G분의 FH가 되는 거니까 사인 세타만 남겠죠. 자, 에다가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세타가 될 것이고, 더하기 얼마? 라운드에다가 마지막이 파이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것이 H분의 FG니까요. H분의 FG를 해버리면 사인 세타분의 이렇게 되죠. 사인 세타분의, 자, FG가 되니까 R 해서 나누면 이렇게 되고 1이 되고, 그 다음에 얼마 됩니까?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얼마? 파이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거 이퀄 얼마입니까? 제로가 돼요.
자, 요런 상태에서 이제 모양을 한번 본다면 여기 나오는 거 R에 대한 함수니까 사인이 바깥으로 빠져나와서 그래서 얼마 된다고요? R 제곱분의 1에 자, 요걸 계산하면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R 되고 R 제곱에다가 라운드에 라운드 R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V라고 적혔으니까 실제로 요 자리는 V가 들어가야 되죠. 일단 앞에 것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자체에 원래는 뭐야? V가 붙어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런 상태가 됐을 때 여기가 V니까 일단 V라고 써볼까요? V라고 쓰고 자, 더하기에다가 자, 여기 사인 세타인데 세타니까 바깥으로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쪽은 뭐가 된다고? R 제곱에다가 사인 세타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이거 분의 1에다가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세타가 되고 이쪽에 있는 거는 그대로 들어가면서 뭐가 된다? 라운드 V에 라운드 세타가 될 것이고 더하기 자, 이쪽에 있는 거는 파이니까 필요 없죠. 사인 세타가 바깥으로 다 빠져나와 버리면 R 제곱에 얼마 된다고? 사인 제곱 세타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지고 이쪽은 얼마? 라운드 제곱 V에다가 라운드 얼마? 파이의 제곱 이렇게 적혀 있겠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라플라스 방정식이에요. 자, 그래서 이걸 풀어줘야 되는데 이 미방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사용해 보겠는데요. 일단 우선적으로 우리가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지나가야 될 게 뭐냐면 사실상 이걸 다 계산하기 위해서 포인트를 잡을 때 이 V라고 하는 녀석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으니까 과거로 따지면 X, Y, Z라고 썼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된다고? 그것의 대문자로 한번 바꿔버리면 이게 전부 다 변수 분리를 해서 V에 얼마 된다? R 곱하기 V에 얼마 된다? 세타에다가 V에 얼마? 파이라고 이렇게 바꿔야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바꿔줘야 되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바꾸겠다고요? 이 모양을 여기에서 모양을 바꿀 때 이게 V라고 쓰는 게 좀 그래서 앞에 나온 거 똑같이 따지면 얼마? 라지 R에다가 스몰 r이라고 잡고 이제 V라고 하는 게 세타니까 세타는 이제 대문자를 세타로 써야 돼요. 그러니까 세타의 대문자는 이 다음과 같이 뭐 이렇게 써야지죠. 그래서 이 세타에다가 그 다음에 얼마 이렇게 세타라고 쓰고 이제 파이라고 하는 녀석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얼마 이렇게 파이라고 써야 된다 이거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 엿다 놓고 이제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이걸 다 쳐놓고 나서 문제를 풀면 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학부 과정을 따주니까 학부 과정에서는 우리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게 있더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학부 과정에서는 사실상 이것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방위각이죠. 그러니까 적도상을 돌아가는 이렇게 뺑 돌아가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대로 한번 표현을 해본다 그러면 이와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적도 부분에 관련된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을 하나 딱 생각한다면 모든 녀석들은 항상 뭐가 돼요? 가운데 부분에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떻게 된다고? 이 부분에서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이 방위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이 각 파이에 대해서는 대칭적인 함수를 많이 다룹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원통이 됐던 뭐든 관계는 없는데요. 우리가 주로 파이에 대해서 뭐라고? 대칭성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학부 정도에서는 이게 뭐라고?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어떤 함수에 대한 어떤 모양에 대해서 풀기 때문에요. 이 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어떻게 된다? 상수에 대해서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대학원을 가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대칭성이라는 게 없어서 잭슨 책이나 이런 거 보면 이 부분에 관련된 것도 다 풀어야 돼요. 다 풀어야 되는데 사실은 학부 정도에서는 이 대칭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 녀석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항 3개짜리 중에서 어떻게 주로 2개짜리만 주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대칭성이 있는 부분을 판단하다 보니까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된다고? 여기 주어진 이 식에서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부분,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파이에 관련된 부분은 대칭성 때문에 어떻게 된다? 이거를 그냥 제로로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뭐가 돼? 여기 나오는 이 두 식만 가지고 판단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 이제부터 우리는 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뭐라고 쓸 수 있다고요? 지금 주어진 식을 판단할 때 다음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식 자체에서 우리가 라플라스에 대한 변화를 가지고 풀려면 이 V 이꼴 얼마? R 세타라고 하는 걸 써야 되는데 일단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R 제곱분의 1에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이쪽에다 한번 써볼까요? 자, 이쪽에 얼마라고요? 이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R 제곱분의 1에다가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R 자, 그리고 얼마 된다? R 제곱에다가 라운드 V가 되고 라운드 R이 되겠고 그 다음 더하기 얼마? R 제곱에다가 사인 세타분의 1에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세타 이거 알아두면 좋으니까 외워둡시다. 그런데 일단 뭐 잘 외우기 힘든 친구들은 이걸 계산할 때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까지가 제로 되는 것만 생각해 보겠다. 이제 앞에서 했던 거와 똑같이 변수 분리를 써보겠습니다.
이제 V라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놓겠다고요? V에다가 이제 R 세타라고 하는 녀석을 다음과 같이 R, 스몰 r, 스몰 세타는 뺍시다. 어차피 그것에 대한 어떤 변수라고 하는 걸 아니까 식을. 그러니까 R에다가 얼마 된다고요? 이제 파이라고 하는 세타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이 파이는 신경 쓰지 말자. 일정하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제 여기다 넣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요. 다음 같은 식을 한번 우리가 쭉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뭐를 볼 거냐면 이 처음에 나오는 게 R제곱 플러스 R제곱분의 1에다가 라운드 R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러니까 얘를 일단 먼저 써볼게요. 그래서 R제곱분의 1에다가 라운드 R 먼저 써버리면 자, R제곱분의 1에다가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R 자, 그리고 R제곱에다가 라운드 V에다가 라운드 얼마? R이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써져 있죠. 그러니까 요 부분을 우리가 일단 먼저 넣어볼게요. 그러면 이제 V 꼴 R 세타니까 여기다 넣어버리면 이 R제곱분의 1에다가 라운드 R인데 한쪽만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일단 식을 딱 봤을 때 두 식을 한번 볼게요. 일단 먼저 보면 뭐 일단 다 해봅시다. 일단 해보고 나서 판단합시다. 이렇게 되면 얼마? R제곱이 되고요. 이 라운드 V, 라운드 R인데 V가 이렇게 돼 있으니까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R 쓰고 V라고 하는 것이 라지 R에다가 얼마? 세타에다가 이렇게 되어진 녀석으로 표현되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식이 뭐로 바뀌냐면 이거는 요거밖에 안 되지. 이게 세타는 바깥으로 다 빼도 되죠. 그러니까 세타는 바깥으로 다 빼도 되니까 R제곱분에 어떻게 쓴다고요? 주어진 녀석을 판단을 한다 그러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게 모양이 R제곱분에 근데 이거를 먼저 계산할 때 자 보세요. 이제 뭐를 알아보려고 하냐면 어차피 이제 먼저 계산합시다. 이게 제로가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이 앞에 R제곱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먼저 없앱시다. 없애고 시작할게요. 요게 제로가 되다 보니까 이 R제곱은 사실 있으나 마나죠. 그냥 곱해갖고 어떻게 됩니까? 어차피 제로 되면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R제곱을 다 없앴다라고 가정했을 때 나올 수 있는 게 라운드 R에 R제곱의 라운드 V, 라운드 R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모양 자체가 그냥 R제곱을 없앤 채 한번 계속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나온 식에서 R제곱 일단 먼저 소거를 합시다. R제곱 먼저 소거를 할게요. 자, 이렇게. 애시당초 처음부터 R제곱을 소거를 합니다. 그럼 얼마 돼요?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R이라고 쓰고 R제곱에다가 라운드 V, 라운드 R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자, 요 식을 먼저 봅니다. 그렇다면요. 아까 했다시피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R 쓰고 R제곱에다가 라운드 V니까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R 쓰고 이 V가 라지 R에다 얼마 된다? 자, 대문자 세타가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오퍼레이터가 R이라고 하는 녀석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쪽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라지 R에만 관계 있는 식이죠. 그러면 세타는 바깥으로 나오는데 이것도 R이니까 바깥으로 다 나와도 됩니다. 얼마? 이렇게 해서 세타가 나오고 이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R 쓰고 이제 어떻게 된다고? R제곱에다가 라운드 R 이렇게 쓸 수 있죠. 이거 보입니까? 자, 이 식을 우리가 하나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식이 일단 우리가 한번 보여져 있는 식이 되겠고요. 자, 요 식 자체가 우리가 보는 뭡니까? 첫 번째 식에 해당합니다. 자, 두 번째 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오면 요 부분을 우리가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요 부분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뭐 예를 들어서 이걸로 해볼까요? 파란색이죠. 그럼 이거를 우리가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한번 분홍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R제곱 없앴으니까 뭐라고요? 사인 세타 분의 1에다가 자, 라운드에 라운드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안쪽에 뭐라고? 사인 세타가 있고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세타라고 하는 것. 요 녀석에 V가 들어가 있는 녀석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좀 가질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역시 얘를 집어넣는다 그러면 이 사인 세타 분의 1이라고 하는 녀석에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세타가 되고 이쪽에 나온 녀석은 어차피 이게 사인 세타가 되고요. 사인 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가 되고 그리고 라운드 V 라운드 세타니까 이 라운드 V에서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세타의 V가 라지 R 얼마 됩니까? 세타 이렇게 되어져 있죠. 그럼 얘를 우리가 계산한다고 치면 이거는 세타에 관한 미분이니까 R은 밖에 나와야 되죠. 그럼 나와버리면 이거는 사인 세타 분의 라지 R이 바깥으로 나오고 라운드의 라운드 세타에 이건 그대로 있고 사인 세타의 라운드 R 라운드 얼마? 파이 라운드 세타.
자, 사인 세타에다 라운드 파이만 남죠. 왜냐하면 R은 앞으로 나가야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표현됐어요. 그래서 요 식을 만들어졌으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요렇게 만들어진 얘하고요. 요렇게 만들어진 얘하고 두 개를 뭐 한다는 거죠? 전부 다 더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이 제로가 되는데 앞에서 우리가 변수 분리할 때 XY로 나눴잖아요. 똑같이 해도 뭐라고? V라고 하는 걸로 나눕니다. V가 R 세타니까 R 세타로 나눠버릴게요. 그럼 R 세타로 나누면 이 식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가 포인트가 되는데 바로 여기 나온 이 식에 따라서 이 두 가지를 R 세타로 살짝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줘버리면 여기 나오는 식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여기 있는 녀석이. 자, 일단 한번 써볼까요? 자, 세타에다가 라운드 R,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세타가 한번 곱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요, 우리가 세타에다가 라운드 R, R 제곱 이렇게 써볼게요. 자, 세타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라운드에 라운드 R 쓰고, 그 다음에 R 제곱이라고 하고,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얼마 R에 이게 라지 R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식이 나왔고요. 자, 그리고요, 이제 R 제곱에 라운드 R 이렇게 돼서 라운드. 자, 세타의 라운드 R, R 제곱의 라운드 R, 라지 R, 스몰 R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더셈에다가 이번엔 사인 세타 분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자, 이 위에다가 얼마 된다고? 라지 R이 오고,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세타가 되고, 사인 세타에다가 얼마입니까? 바로 라운드에다가 세타에, 그 다음 얼마? 라운드 세타. 요렇게 되어지죠. 요거 이퀄 제로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모양 맞습니까? 자, 이 모양이 사인 세타분의 R에다가 라운드 세타의 사인 세타, 라운드 라지 세타의 라운드 세타라고 하는 걸로 표현됐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씩을 가만히 들여다본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뭐라고? 양변을 이 V라고 하는 걸로 나눠줄 거야. 그래서 V가 R 세타로 나누는 거지. 그러니까 V가 지금 뭐냐면 R에다가 라지 세타잖아. 이걸로 나눠줄 거라고. 자, 얘를 나눠버리면 이 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한번 봅시다. 얘를 만들어버리면 자, 이 식이 다음과 같이 변해요. 자. 이게 어떻게 변하냐면, 자, 모양 볼까요? R 세타로 나눠보면 이게 얼마 돼? R분의 1이 되고, 라운드에 라운드 R 되고, R 제곱에다가 라운드 R에 라운드 스몰 R 되고요. 자, 이제 라지 R 세타로 나눠버리면 요게 얼마 된다고? 세타라고 하는 녀석의 사인 세타분의 1이죠. 자, 그리고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세타에 사인 세타 얼마? 라운드 라지 세타에다가 라운드 세타라고 하는 걸로 제로가 될 것이다. 자, 이것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식이 됐어요. 자, 그러다 보면 내가 뭐라 했죠? 얘와 얘를 합했다 그러면 얘 이퀄 뭐가 돼요? 얘 이퀄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값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가 앞에서 계산해 본다고 치면 요 앞에 나온 녀석이 가만히 들여다보면 어떻게 돼? 이게 원래 식은 R분의 1에 라운드에 라운드 R에 R 제곱에다가 라운드 R에 라운드 스몰 R이라고 하는 녀석이 마이너스에다가 이제 파이라고 하는 녀석에 사인 세타 분의 1에 라운드에 라운드 세타고 사인 세타에다가 라운드에다가 파이라고 쓰고 라운드 세타 이꼴 제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이러다 보니까 얘하고가 변수가 다르잖아요. 얘는 스몰 R이니까 스몰 R에 대한 어떤 미분이고 얘는 세타에 대한 미분이니까 이 두 개가 미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 미분과 여기 미분은 분명히 얘기를 하지만 서로 간에 다른 값입니다. 그러니까 요 R과 요 세타에 대한 값은 다른 변수인데 이 두 값이 같아지려면 뭐가 될 수밖에 없다고? 상수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두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거를 내가 뭐라고 둔다면 스몰 k라고 둔다면 이것도 얼마 돼요? 스몰 k가 돼서 한쪽이 k면 하나는 뭐가 돼? 마이너스 k라고 하는 녀석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자, 이건 앞에 거랑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k라고 하는 녀석을 이제 한번 써보면 그러면 여기 하나가 k고 여기가 하나 마이너스 k니까 이거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야 되지. k니까.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풀어볼 때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이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식에 대해서 우리는 뭐 한다? 관심을 좀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식인 거예요. 첫 번째 식. 그러면 저 식을 가지고 일단 우리가 표현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나와 있는 식을 한번 볼게요. 이제 지워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 나온 식을 일단 판단을 해볼게요. 자, 일단 뭐에 관심이 있냐면 라지 R분의 1에다가 라운드에 라운드 R에 R 제곱에다가 라운드 R 얼마 스몰 R이라고 하는 녀석이 제로거든요. 근데 얘를 제로가 아니고 K, K. 여기에 K인데 이제 K 값을 나중에 조금 특이하게 줄 겁니다. 어쨌든 동 이렇게 되어지고
요거를 계산한다고 봤을 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면 한 변수밖에 안 되게 이제 뒤로 바꿔도 되죠. 그래서 우리가 라지 R분의 1에 라지 R을 곱할까요? 자, 곱해서 뭐를 만들어내냐면 자, 이게 D에다가 얼마 돼? DR이 되고 R 제곱에다가 DR에다가 얼마? DR 되고 이퀄 얼마? 스몰 K의 라지 R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XY라고 할 때 Y가 들어가는 게 X랑 들어가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미분 방식을 생각해 보면 일단 R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어떻게 돼요? 미분하고요. 그 다음 얼마 된다? 그대로 두고 플러스 그대로 두고 미분하면 D제곱 R에다가 얼마 돼? DR제곱 이렇게 되죠. 요거 어디서 많이 본 식 아닌가? 자, 이렇게 되고요. 이게 얼마 된다고? 마이너스 KR은 얼마 된다? 제로라고 하는 식이 나오죠. 그러니까 요게 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R제곱에 D제곱 R이 되고 이게 미분방정식인데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 플러스에다 얼마? 2R이 되고 아하. 여러분 미방 공부를 좀 했던 친구면 요게 뭔지를 알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 K라고 하는 거를 여기서 근을 갖다가 쉽게 찾기 위해서 이 K를 뭘로 둘 거냐면 다음과 같이 둔다 이거지. K를 요걸 어떻게 두냐면 이 R제곱에다가 D제곱 R이 되고 D 얼마 R제곱 되고 더하기 여기 2R에다가 DR 되고 얼마 돼? DR 되고 마이너스 이거를 원래는 이제 L에 N 플러스 1이라고 썼는데 우리가 어떤 규칙을 주기 위해서 뭐냐면 L에다가 L 플러스 1로 쓸게요. 자, 이게 이렇게 약속을 합시다. N이라고 쓰지 말고.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써버리고 나면 이게 지금 뭐예요? 바로 이게 미분방정식인데 제차 미방인데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게 모양이 마치 이런 거 본 기억이 나나? X제곱에다가 Y2'에다가 더하기 2X에다가 Y'에다가 더하기 어떤 값에 대한 K가 있을 때 이거 Y는 제로라고 적혀있는 요거 기억나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요게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뭐에 해당한다? 여러분 오일러 코시 미분방정식. 오일러 코시 미방이죠. 오일러 코시 미방은 여기다가 지금 X제곱이니까 이거 차수를 갖다 줄여가 두 번 줄였으니까 제곱한 보완해서 다시 XN승으로 가고 한 번 미분했는데 X 붙으니까 다시 N승으로 가고 뭐 이거 그대로 XN승 전부 다 XN승 꼴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 오일러 코시 미분 방식은 일반적인 상미분 방정식에 뭐라고? 이에 X승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KX 이게 답이 나오잖아. 이 두 개 플러스 마이너스 K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대신에 뭐라고? 이에 K에 X 대신에 뭘 집어넣는 거야? LNX 이렇게 넣죠. 오일러 코시는. 그러니까 이거는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이에 얼마? XLN에 X의 K승이니까 오일러 코시 미방은 근이 이런 식으로 해서 함수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게 뭡니까? X의 K승이죠. 이 근에 따라서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익스포넨셜 KX가 아니고 X의 K승 이렇게 적힌다고요. 자, 이 K 값이 앞에랑 좀 헷갈리니까 이걸 A라고 두면 이거 우리 특성 방식 어떻게 나옵니까? 특성 방식 요거 그냥 제곱이니까 특성 방식 우리가 알죠? 어떻게 되는지 판단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가 이렇게 되면 이게 보통 알파라고 쓰잖아요. 그래서 알파라고 쓰면 알파 제곱에다가 저거 어떻게 써? 저게 이제 알파 제곱에다가 여기 나오는 게 얼마라고? 2x가 되는데 이거 오일러 코시는 2니까 어떻게 됩니까? 오일러 코시 요거 반이죠. 반이 와요. 그래서 얼마 플러스 얼마 알파가 되죠. 플러스 알파 되고 미분 안 했으니까 그냥 상수만 적어주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얼마 된다? 이게 제로 되는 값으로 우리는 표현한다라는 거죠.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는 근을 찾아주면 되는 거다. 그러니까 결론은 어떻게 된다? X의 K승으로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저게 특성 방정식이에요. 그 특성 방식은 어떻게? 보완하는 작업에 불과하니까 제곱은 필요가 없고 X도 필요 없고 이거는 알파 제곱으로 똑같이 가긴 가는데 오일러 코시는 2가 어떻게 됩니까? 개수를 반으로 자른 게 안으로 와야 돼. 자,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건 따로 또 한번 보겠지만 이렇게 되어졌으니까 이 K 값에 따라서 해석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지금? 뒤쪽에 나와 있는 게 L에 L 플러스 1이잖아. 그러면 이게 뭐라고? 알파 제곱에다가 더하기 얼마? 알파에다 마이너스 L에 얼마 돼? L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이게 제로예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인수분해가 확 되죠. 왜냐면 이거 L 하나 하고 마이너스에 L 플러스 1 이렇게 하면 얘를 두 개를 갖다 어떻게 됩니까? 곱하면 이렇게 되고 두 개를 더하면 이런 결과 나오지? 자,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하나가 L이고 하나가 얼마입니까? L 플러스 1. 두 개를 더하면 그렇죠? 여기가 L이 되어 이게 플러스가 돼야 되지. 자, 그래야지 이거 두 개 없어집니까? 1 돼서 되죠.
그러니까 얘가 되기 때문에 하나는 알파 마이너스 L 되고 하나는 뭐가 된다? 알파 플러스 얼마? L 플러스 이렇게 돼서 이 알파 값이 제로가 되는 특성 방식 알파는 L도 있고 뭐가 된다? 마이너스 L 플러스 1도 있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가볍게 나눠지도록 K 값을 일부러 저렇게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 자체가 나중에 무슨 방정식이 되는지 표현하고 표현이 표현이 아니고 저번 시간 말미에 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방정식과 유사한 부분을 나타낼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만약에 이게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되는 게 두근이란 걸 알 수가 없다면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식가차에서 계산할 때 이 부분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계산했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녀석이 보여져서 이제는 X라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R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답이 얼마? R의 알파승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이 만들어질 거란 거지. X의 K승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알파가 근이라면 이렇게 쓰자 이거죠. 이 K가 아니에요. 자, 이 K가 아니라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 우리 앞부분에서 미방 풀 때 K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을 K제곱도 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특성 방식 근에 따라서. 그래서 R의 알파가 나오는데 저게 저런 식으로 돼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내가 이게 R제곱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식을 한번 써봐도 저게 나타날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위에 거를 풀어볼게요. 자, 여기를 풀어보면 다음 같은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R제곱에다가 뭐라고? R제곱에다가 라지 R2 프라임 되고 자, 그리고 얼마 됩니까? 플러스에다가 2R에다가 라지 R 프라임 되죠. 맞죠? 그리고 플러스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에 L에다가 L 플러스 1에 뭐가 된다? R 이렇게 되거든요. 맞죠? 이제 거기에 라지 R 대신에 누구 넣는다고? 스몰 r에 알파를 넣자 이거죠.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쳐놓으면 이 모양이 뭐가 나오냐면 R 제곱에다가 R2 프라임이니까 저거를 R 대신에 스몰 r에 알파를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얘를 갖다가 한 번 미분하니까 알파의 R에 알파 마이너스 1 되고 이거 한 번 더 미분할 것이고 2R에다가 R 프라임이니까 알파의 얼마? R에 알파 마이너스 1 될 것이고요. 이 빼기에다 L의 얼마? L 플러스 1에 R의 알파성은 0 이렇게 되잖아. 식 알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실제 얘를 또 한 번 더 미분해버리면 R제곱에다가 알파에 알파 마이너스 1에 R에 알파 마이너스 2승 되고 더하기 2R에다가 얼마 됩니까? 알파에 R에 알파 마이너스 1 되고 자 그리고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 주어진 녀석이 마이너스 L에 L 플러스 1에 얼마 된다고? R의 알파성은 0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왜 보완 작업을 하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R제곱이랑 R의 알파 마이너스 2승은 보완이 돼서 R의 알파성이 되고 묶어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R 묶어주면 보완 작업에 R의 L 알파가 되고 남는 것이 더하기 얼마? 2알파가 되고 여기는 마이너스 L에 얼마? L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게 남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서 제로가 되니까 이거 지수함수라 제로가 안 되니까 스몰 r 0로만 자명한 애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러면 계산해보면 뭐가 된다? 알파 제곱에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L에 L 플러스 1은 얼마다? 제로라고 하는 이런 식이 나와서 알파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L에 알파 플러스 L 플러스 1이라고 하는 놈이 0이 되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어진 식이 아까 봤다시피 뭐가 돼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나오면 그냥 아예 외워버려도 되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주어진 녀석의 풀이는 오일러 코시 미분 방정식을 따라서 이런 글이 나오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알파는 이제부터 암기할 때 어디라고요? 뒤에 나오는 숫자 이 N에 L에 L 플러스 1이라고 놓은 녀석을 따라서 가더라라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부터 해결이 다 되졌어요. 그래서 앞부분을 가면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게 뭐라고? 이게 R의 알파승이니까 R의 얼마? L승하고 더하기 얼마 된다고? 이게 R의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게요. R의 얼마 돼? L 플러스 1승분의 얼마? 이제 이렇게 1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근이고 얘가 근이면 이 앞에 뭐가 된다? 1차 결합으로 우리는 해를 만들 수 있잖아. 그래서 내가 이게 A라고 쓰고 여기다 얼마? B라고 쓰면 맞아 떨어지죠. 그러니까 요 모양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A, R의 L승에다가 더하기 R의 L 플러스 1승분의 B라고 하는 요 녀석이 우리가 찾는 뭐라고? 하나의 값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일단 이 미분 방정식에 어디? 앞부분에 해당하는 녀석을 풀어본 결과 저와 같은 형태가 나오고요. 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정리를 해보면 앞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바로 이게 뭐죠? VR 세타라고 할 때 이 라지 R을 우리가 표현한 것이
라지 r이라고 하는 게 스몰 r로 표현되죠. 그 스몰 r은 생략했습니다. 라지 r은 어떻게 된다고? A의 R의 L승에다가 더하기 얼마라고? R의 L 플러스 1승분의 B라고 하는 요런 식으로 하나 표현됐다 이거죠. 그럼 나는 이제 뭐를 찾아야 되냐면 바로 이 녀석을 찾아야 되는데 요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아예 외워두는 형태지만 이걸 일단 한번 찾아봅시다. 그럼 내가 일단 우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녀석에 대한 해석은 다 했으니까 이제 됐고, 이제 우리는 어디를 보냐 하면 아까 나왔던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근데 얘를 이제 볼 때 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고 친다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이 얘를 풀어가지고 이제 사인 세타에서 저렇게 만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파이가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우리가 위에 쪽에 풀어보면 요 식이 하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 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한번 해보겠다. 이게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K가 되는 거지. 그러면 얘를 위쪽에서 우리가 한번 식을 한번 또 도출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얘가 K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K니까 좀 넘어가면 얼마 됩니까? 요 식이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나? 사인 세타 분의 1에다가 자, 그리고 마이너스가 넘어갔으니까 플러스로 만들면요. 여기 나온 게 얼마 됩니까? 여기다가 라운드에다가 라운드 세타가 되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사인 세타에 뭐라고? 라운드에다가 세타 라지에다가 스몰 세타라고 쓰고 여기다가 여기인데 넘어가서 이걸 곱해버리면 플러스 얼마 된다고요? K라고 하는 녀석이 아까 뭐였어요? L에 L 플러스 1이었죠? 그래서 L에 얼마 된다고? L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이게 요거를 일단 K라고 씁시다. 아이고 이게 아니죠. 여기를 해석해야 되는데 여기에 L에 아이고 또 썼네. 정신 나갔습니다. 이거 마탱이 같네. 자 이렇게 해서 K라고 쓰고 K라고 쓰고 얘를 양쪽으로 곱해버리면 얼마 됩니까? K 라지 세타 이렇게 되죠. 이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를 풀고 싶어요. 근데 이게 푸는 게 쉽지가 않아서 이제 뭔가 아이디어를 하나 가져올 텐데 저 K 값을 바탕으로 해서 뭐를 볼 거냐 하면 이 다음 같은 식을 한번 써볼 거예요. 이제 사인 세타가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뭐 할 거냐면 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을 W라고 치환을 할게요. 그러니까 W라고 치환을 해버리면 왜 이렇게 하냐? 놔두세요. 그냥 따라오라고 이렇게 하는데 먼저 가신 위대한 수학자들이 자기 생각에 이거 맞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라 충분히 우리가 아이디어 자체를 얻어낼 수 있는 거였거든요. 갑자기 뭐 선생님 방금 손을 이렇게 드셨는데 혹시 신호인가요? 맞습니까? 신호 맞습니까? 나 깜짝 놀랐는데 갑자기 손을 드시길래 뭔가 실수했나? 뭐 입에서 뭐가 튀어나갔나? 이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그거를 주셨다. 그럼 안 지우셔도 됩니다. 이게 리얼리티니까요. 리얼리티인데 막 지우고 가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뭔가가 입에서 나간 줄 알고 쪽팔려가지고 내가 그랬는데 아니군요. 깜짝. 뭔가 손으로 이러시길래 나간 줄 알았어요. 뭐가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손짓하는 줄 알았습니다. 자, 그거 아니면 자신 있게 코사인 세타는 W가 되는데요. 이 코사인 세타가 W가 만들어졌다라는 녀석에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쓰는 건데 그냥 이것저것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따라오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먼저 딱 만들어 놓고 나니까 이제 이거를 이게 되면 우리가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 사인 제곱 세타를 보면요. 이게 얼마냐면 1-W 제곱 맞죠? 여기까지는 알 것이고 얘를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얼마 됩니까? D 세타가 되고 이게 얼마? DW 되는 것까지는 알죠?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식을 하나 풀어보려고 하는데 여기 지금 W로 치환을 했기 때문에 나오는 세타에 대한 그걸 계산하는 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어차피 D로 바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사인 세타 분의 1에 DD 세타가 될 것이고 괄호 열고 사인 세타에다가 얼마 D에다가 라지 세타에다가 스몰 세타 이렇게 쓸 거고 이 더하기 K 얼마 라지 세타 이렇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식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내가 필요한 게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여기 나온 게 세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할 거예요. 이 뭐냐? 이게 세타로 미분했거든. 그러니까 세타로 미분했기 때문에 요걸 좀 생각을 좀 해보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지금 이렇게 세타로 미분을 했는데 내가 치환을 W로 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뭐가 돼? 치환적분 따라서 합성함수 미분하면 DW라고 하는 걸로 해야 되는데 그럼 이건 뭐야? 얘가 DDW라고 하는 걸 쓰려면 이 D에다가 뭐라고요? D세타라고 적혀있는 녀석을 뭐로 해주면 된다는 거죠? D세타에다가 얼마 돼? DW를 하면 요게 우리가 찾는 형태가 만들어지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dd 세타라고 하는 걸 이렇게 써도 되고 거꾸로 이걸 바꿔 치환해야 되니까 dd 세타는 뭐냐 이거야. dd 세타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d에다가 d 세타가 만들어진데 dw 바꿔놓고 나면 이 dw를 다시 뭐가 돼? d 세타를 하면 얘가 만들면 이렇게 되듯이 이걸 이렇게 만들려면 ddw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합성함수 미분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럼 나는 이걸 쓰고 싶어. 근데 이제 d에다가 얼마 돼? dw가 되는데 이 w가 세타를 미분했으니까 dw의 세타는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 되죠?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근데 이 w에 관한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사인 세타를 앞으로 빼야 되지. 왜냐하면 이게 오퍼레이터인데 오퍼레이터를 앞에다 갖다 놓을 수는 없잖아요. 요렇게 해서 만들어서 연산자가 이렇게 돼서 요렇게 식이 나왔다 이거지. 자, 그러면 이걸 다 쳐넣어. 여기다가 다 쳐넣으면 이 사인 세타 분의 1에다가 뭐가 만들어냐면 dd 세타가 뭐예요? 이거잖아요. 그 dd 세타라고 하는 것이 그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다가 ddw 괄호 열고 사인 세타인데 이거는 빠지고 dd 세타잖아요. 그 dd 세타니까 마이너스 사인 세타에 ddw잖아. dw에 세파이니까 이렇게 해서 세타니까 이렇게 쓰는 거 맞죠? 맞죠? 이게 모양이? 그러니까 얘를 빼놓고 요 부분만 보는 거잖아. 그쵸? 그럼 내가 이렇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바꿔서 w로 다 바꿔놨네? 자,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고? 그냥 있는 그대로 뭐야? 이렇게 쓰는 거라고. 이게 제로잖아요. 어허! 자, 그러니까 이걸 자세히 보니까 재밌게도 뭐를 하나 할 수 있냐면 아하, 이게 다음 같은 식으로 표현되어지더라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를 하나 표현하려고 하냐면 요 식에서 이제 아이디어가 하나 나오는데 자, 요게 마이너스가 사라지고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없어지고 그럼 남은 게 d에다가 뭐냐면 dw에 이쪽이 뭐가 나오냐면 사인 제곱 세타가 되고 d에다가 얼마 라지 세타에다가 d 세타라고 하는 걸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그리고 얼마 된다? k에다가 라지 얼마 세타. 이거 어허이 허허 어디 갔어? 자, 이렇게 다 뭐야 이거 다 지워야 되는데 아씨 오케이 괜찮죠. 뭐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얼마? 이게 k 세타가 되는 거죠. 이게 제로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 바깥에 나오는 이 식 때문에 우리가 계산을 다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모양을 자세히 보면 dw 사인 제곱 세타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를 쓸 수 있냐면 ddw에 자 처음에 나오는 게 d에다 얼마 돼? dw가 되고 사인 제곱 세타니까 1 마이너스 얼마 돼? 오메가 제곱이 붙고요. 그쵸?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식을 볼까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바로 이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죠. w 제곱. 그 d 세타, k d 세타. k 세타. 그러니까 여기서 d에다 얼마? 라지 세타에다가 d 세타를 쓰고 알았죠? 그리고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얼마 됩니까? k에 라지 세타는 0 이렇게 되잖아요. 식 이제 해결됐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식 자체가 여기가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w니까 미분하면 얼마 됩니까? 마이너스 2w에 그대로 두고 얼마? d 세타 플러스에다가 그대로 두고 미분하면 d제곱에 얼마 돼? 파이가 되고 얼마? d 세타가 되죠. 자, 그리고요 더하기 얼마 됩니까? k의 세타는 0 이렇게 돼요. 자, 요거를 자세히 보면 우리가 뭐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냐면 이게 마이너스 w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포인트로 잡으면 1 마이너스 w 제곱에 이 d 제곱의 라지 세타의 d 세타 이 라지 세타라고 하는 것을 그쵸 함수로 갖는 녀석을 스몰 세타로 두 번 미분한 녀석이 이게 더 함수에 마이너스 2w에서 이거 보면서 갑자기 무릎을 탁 치는 친구들 있겠죠. 이거 어디서 봤다. 우리가 아까 k를 l에다 얼마? l 플러스 1이라고 두고 얼마 돼? 이렇게 됐죠. 이게 뭐다 이게. 자, 이것이 우리가 그 유명한 뭐다?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이죠.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 여기서 나오네. 그래서 이게 결론은 뭐라고요?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입니다. 저것 때문에 우리가 L에 L 플러스 2라고 쓰는 거예요. 자, 르장드르 미분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이 르장드르 미분 방식을 풀려면 이게 하나의 뭐가 해석 함수가 되려면 이게 주기가 어떻게 된다? 1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w 제곱이 항상 어떻게 된다? 0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얼마? w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로 잡는다 이거지. 그러니까 변수를 이렇게 잡아서 표현하는 것이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w에 관한 식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풀면 르장드르 방정식의 해가
르장들은 뭐가 됩니까? 폴리노미알이죠. 자, 폴리노미알 다항식이 됩니다. 폴리노미알. 이거의 해가 이렇게 나오고 이 해를 우리가 어떻게 쓴다고? P에 이게 L이라고 썼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무한대까지 다 나왔어 이제. PL에다가 얼마 돼? 여기다 W라고 하는 변수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라고? 이게 PL에 이 W 자리가 아까 뭐였죠? 코사인 세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어진 것이 뭐다? 르장드르 함수 다항식.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우리가 찾는 뭐가 됩니까? 해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다. 요게 해. 알았어요? 이거 미방의 해. 그래서 요걸 머릿속으로 기억해서 우리는 뭐라고? 지금까지 나와 있는 이 식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나온 게 뭐라고? 여기 나오는 식의 이 파이라고 하는 녀석은 결론적으로 우리가 뭐라고 쓸 수 있다고? PL, 이 PL이라고 하는 녀석에 이 PL이라고 하는 녀석에 뭐다?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놈으로 표현되어져 있는 값이 되더라는 거죠. 르장드르 다항식이니까 이렇게. 자, 두 개를 서로 뭐한다? 곱한 녀석으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래서 시그마 얼마 된다? L 이꼴 1에서부터 제로에서부터 봐야 되죠. 무한대까지. 바로 어떻게 된다? AR의 L승 더하기 R의 L 플러스 1에다가 B가 되고요. 자, 그리고 PL에 얼마 된다?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걸로 표현되어진다는 사실이 매우 중요한 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르장드르 미분 방정식에서 만들어진 이 식에 대한 해가 바로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겠더라. 자, 보여지다시피 이런 식이 된다라는 거죠.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식을 가지고 푸는데 바로 요 놈이 이제 문제 포인트가 되겠죠. 자, 이제 잠시 쉬었다 와서 이 내용을 한번 전반적으로 또다시 한번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